자, 지금 이 정권의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 정권 들어서 2배 이상 올라버렸죠. 2배 이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랐고 지방에도 핵심 거점은 다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동안에 누가 재미를 보고 누가 손해를 받겠습니까? 집을 2~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서 돈을 벌었고, 자, 그러면서 그 돈은 평생 한 사람이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 즉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그 대가로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쌓였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가계부채가 1845조, 1년 사이에 163조가 늘었고요. 그래서 꽁꽁 틀어막았는데도 185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 가계 신용을 보면 지난 6월 말 2분기 말보다 36조 7천억이 증가한 1844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 신용에는 금융사의 가계 대출에 신용카드 할부액 판매 신용까지 합쳐졌어요. 두 개가 통상적인 가계 부채로 계산이 되는데 3분기 증가폭은 2분기 증가폭 43조 5천억, 작년 3분기 증가폭 44조 6천억보다 훨씬 작은 36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출이 좀 꺾였는데 이거는 정부가 완전히 총력을 동원해서 대출을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집값 급등이 불러온 대출 유인은 갈수록 커졌어요. 가계 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9월 말에 969억으로 6월 말에 보다 20조 8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폭등의 집을 살려는 수요가 이 9월 달에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 펑펑 쓰고 다니고 명품을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정말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초조해져서 집을 갖다가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모를까, 집값이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 자신들은 집값은 내려가고 이자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집을 산다고 빌린 돈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태에 놓일 거다. 그런데 국민 절반에 달하는, 실제로는 국민이 43%가 무주택자다 하지만은 1인 가구가 3분의 1에 육박해 가는 현실에서 실제 국민의 이 무주택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절반이 훨씬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무주택자들은 전세와 월세 폭등 속에서 올 겨울이 매우 참 힘든 겨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안겨줘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부동산 폭등 때문에 문정권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정권이 다음에 이제 자기 거수리당 여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뽑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대장동 문제라는 거는 부동산 폭등을 갖다가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아주 원형을 딱 테스트하는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폭등했는가? 그것은 정말로 부동산이 그렇게 귀하고 또 부동산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폭등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작업해서 폭등시키고 그리고 그 오른 가격에 따라서 또 분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나 부풀려져서 중간에서 지금 권력과 이 결탁한 척이 얼마나 빼먹는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걸 빼고 나면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정말 지금
감값보다 더 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자행한 최악의 실정, 부동산 폭등, 그걸 갖다가 몸소 성남에서 대장동 포함 백현동, 정자동, 위례에서 4번이나 실천해서 보여준 이재명이 더불어 거수기당의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전과 다른 거는 이번에는 대장동에서 낱낱이 이자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까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많이 빼먹어도 아파트 하나 짓는데 한 조그만한 시행사가 1조를 빼먹어도 그래도 그 가격으로 팔구나. 그러면 아파트의 원가는 도대체 얼마라는 거냐? 왜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빼먹도록 구조가 갖춰진 아파트를 그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전반적으로 각성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 그전에는 원래 아파트가 비싼 게 끈이 생각했고 건축 전문가들은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이건 인재입니다. 문 정권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니 같으면 별 수 있었겠냐? 제 같으면요. 국가가 주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겠다. 원가로. 그래서 정부의 곳곳에 그러니까 수도권 곳곳에 전국 곳곳에 정부가 보유한 땅 중에 경찰서 지구대 여의도 가면 여기 경찰서 지구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위할 때 지나간요. 그 위에 한 20층 올리면요. 거기만 해도 100수십 가구 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곳곳에 다 모든 부지에 꼭 아파트가 크게 말입니다. 여러 동 지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냥 도심 곳곳에 동네 곳곳에 있는 유부지에다가 정부 부지에다가 위로 지어 올리면 되고 밑에는 관공서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이야기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제 같으면 연남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과거의 그 철도 부지 저기에도요. 경의선 철도 부지에도 전부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짓겠다라고 발표하면 그 순간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제대로 진짜 올바른 부스트 샷을 놔서 껐어야지 끄지 못하고 자꾸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문 정권의 고위 관료들 상당수가 부동산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 대부분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부동산을 상승시키고 결국은 그 부동산 상승으로 한국의 중상층도 자기들이 상류층이 된 양 착각을 일으켜서 그들도 문 정권이 자기들 지지 기반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자, 그 바닥에 있는 이 서민들부터 자기 삶이 무너져 가도요. 그 사람들은 냄비에 속에 개구리처럼 쌈개주는 줄도 모르고 나는 전라도라서 나는 좌파라서 문 지지한다고 열심히 문을 지지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계급 배반에 눈이 멀은 그것들이죠. 사람도 아니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문 정권이 부동산 폭등하에서도 안 무너지고 지지 기반을 조금씩 약화해주는 형태로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부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건설업계는 다 알죠. 재벌 건설사에 일했던 사람들은 고위직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압니다. 자기들끼리 다 비밀이죠.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시세에 따라가야 된다. 시세가 3천이면 분양가도 3천이고 시세가 5천이면 분양가도 5천이라.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에 분양한 마지막 아파트가 3,500에 분양했잖아요. SK 뭡니까? 테라스 뷰인가? 그 다 분양됐잖아요. 왜? 그 주변의 시세가 판교에 그 이상이 되니까 그것도 그 가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리를 갖다가 시세에 맞춰서 엄청나게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 폭리해 먹는 걸 빼면 맨놈이 폭리해 먹는 걸. 그러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권력과 업자 맨놈이 같이 짜고 폭리를 해먹는다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진실을 정권이 규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장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이 부동산 폭등 과정에서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핵심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대장동 4인방 모의한 정황만 담긴 부실한 공소장을 만들고 대장동 이익을 공공민간이 50대 50처럼 보이게 하려고 분양 수익을 일부러 낮추는 조작을 했고 공공이익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공모 단계에서도 준비를 했고 자,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은 아파트를 다 하나씩 챙겼고 심지어 백현동에 개입되어서 계획을 벌였던 이재명 선대본부장 김인섭이도 위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을 후보로 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요, 여건이 자기들의 민주화 또 그리고 이 잘못된 자본주의를 수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이재명은 교체라는 거예요. 이건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하에 이재명이를 후보로 내고 이걸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 이재명이가 당선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서 이재명을 후보로 내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여당이 이런 국민에 대한 우롱을 해도 좋은 겁니까? 양심이 눈꽃만큼 있다면 이재명을 바꾸기 바라요. 당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 폭등의 시대에 부동산 부패 메커니즘 카르텔의 핵심이었던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고 그 입에서 적반하장격인 이야기를 얼척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 이게 국민 고문 아닙니까? 바꿔라는 거예요.